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하루를 정리하는 방송 코인킹 곽투팔입니다. 2023년 새해가 왔습니다. 다들 올해 새로운 계획은 세우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지키진 못하더라도 또 이걸 세워야 뭔가 새해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2023년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올해 어떤 매매를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. 우선 저는 2023년을 기회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압니다. 2023년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언제 끝나는지 또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정확히 모릅니다.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하루하루 매일같이 매매를 해서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들을 기회로 잘 살린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. 물론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경기 침체다 보다 여러 가지 악재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악재들입니다. 2022년 내내 언급이 되었던 문제들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런 악재들로 시장을 흔들 것이고 또 말도 안 되는 호재가 튀어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. 자,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.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요.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올해 2023년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. 6개월 그리고 1년봉 차트인데요. 어제가 1월 1일로 2023년 6개월 그리고 1년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5일선과 캔들 사이의 갭인데요. 그냥 제 내피셜이 아니라 비트코인 역사상 6개월, 1년봉 차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지 않고 내리는 경우는 아예 없었고 이 윗꼬리는 그동안 다 만들어졌었습니다. 즉 6개월,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차례 반등하는 달은 항상 있었다.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100%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겠죠. 참고로 우리가 빙하기라고 말하는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때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8년 내내 내리다가 201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. 이때 뭐 별다른 호재나 이슈가 있었을까요? 그리고 이때라고 유동성이 더 활발했을까요? 아마 이때 코인을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엔 엄청나게 지루한 장으로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빙하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당시에 코인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.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비트코인이 만우절로 올랐다라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. 그만큼 이 코인에 대한 인식이나 상황은 지금보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더 좋진 않았었습니다. 근데 한번 보세요. 그전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 횡보 후에 2019년 4월 2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갑자기 226%가 상승을 합니다.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도 6개월 안에 226%까지 상승을 한다 이게 아니라 위기는 새로운 기회인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 6개월분 기준으로 이 5일선까지 터치하는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는 50에서 60%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. 1년분 기준으로 약 30에서 36%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정보인데요. 우리는 이 정보를 왜 보는 것일까요? 흔히 말하는 뉴스에 팔고 공포에 사라?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다만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다 내리꽂는 경우보단 한 차례 반등 후 개미가 다 탔을 때 그때 내리꽂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. 자, 오늘 솔라나 이슈로 예를 들어 볼게요. 오늘 솔라나가 순식간에 20% 급등을 했죠. 하지만 이 급등하기 전에 오후 12시쯤 이 솔라나 락업 해제 물량 2130만 개 내용이 나왔습니다. 전체 유통량의 약 4%의 비중이고요.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죠. 흔히 우리가 이 락업 해제가 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와 악재로 받아들입니다. 하지만 이 물량을 그대로 해제가 됐다고 해서 바로 쏟는 확률은 낮았습니다.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 고점 대비 거의 90% 이상 빠졌죠. 이걸 그대로 다 내리꽂을까요? 여러분들이 세력이라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을 만들 수 있다면 그냥 지금 시장가에 다 팔까요? 아니면 어느 정도 펌핑을 줘서 가격을 올린 다음 개미들이 올라탔을 때 그때 물량을 넘길 것인가요?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겠죠.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.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는 이런 정보들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지난 내용이다, 정보들이다, 이슈들이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보들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. 즉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봐야 우리는 더 성숙한 매매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코인킹 영상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올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당연히 매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. 다만 이 악재들이 어떻게 더 심해지냐 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중요한 건 이 악재들을 어떻게 이용하냐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계획이고 앞으로 영상을 찍는
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바쁜 본업 중에 정보 찾는 거 정말 어렵고 귀찮습니다. 일도 힘든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쉬어야 또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죠. 근데 그런 쉬는 시간 없이 이런 정보들 또 매매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해소를 드리고 싶고,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뭐가 좋겠습니까?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의 투자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가 저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뭐 다른 분석이나 뉴스 소개보단 앞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새해 기념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빠르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 영상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